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시는데 아마 거기에 담기다 보니까 그 중간에 또 그 내용 중에서 상당히 논쟁적이고 그리고 또 도전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질의 토의는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동원 이슬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동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큰 심포지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오늘 제가 제일 출세한 날 같아요. 이렇게 큰 자리인 줄 미리 알았다면 좀 더 촘촘히 준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과 많은 소통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물론 각 시대가 어렵긴 하지만 저는 연륜의 시대 외교하고 자율성의 설계라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저렇게 돌아간다 많은 진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라는 의미로 좀 제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바이든 정부 일부를 제가 담당한 실무의관이었는데 그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제가 알았던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을 사실상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이혜정 교수님께서 크게 스케치를 해주셨지만 아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과는 다른 미국이고요. 두 번째는 남북 관계가 사실상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 국가의 관계도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러시아이기도 한데 마지막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사고가 때로는 보통의 사고보다 더 큰 목소리로 주요 담론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명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을 지배한 우리들의 감정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떠나면 어떡하지? 전문용어로 방위, 영어로는 어벤트먼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안보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언제나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의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진보 정부는 꼭 미국 정부에게나 혹은 우리 주류사회가 되고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명제를 많이 이야기했죠. 근데 이 시점에 오늘 우리는 정반대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연류의 위기인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미국의 대결과 비용에 점점 더 깊이 끌려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란이 그랬었고요. 이 변화의 동력은 서울발이라기보다는 미국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 변화이고 그들의 거래적인 세계관이 주류가 된 것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그들의 셀피시한, 셀프센터드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동맹비용 구조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책임 소재를 따지기만 하면 건설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율성이라고 많이 말씀하시고요. 또 국익을 어떻게 하면 최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능동적인 대응입니다. 따라서 경제에너지 안보의 세 위기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세계의 위기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째 에너지 위기. 호르무즈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중동 정책이 우리의 제조업을 직격합니다. 따라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무역에서 그 질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서 많은 관세를 두들겨 맞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에게 내야 되는 관세가 더더욱 아픈 이유는 우리는 한미 FTA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0%에서 지금 15% 혹은 물품에 따라서 25%까지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군사전략인데 미국의 동맹 현대화라는 정책이 모더나이제이션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가 좀 불분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통명사로서의 현대화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 우리를 미중의 경쟁 전선을 끌어들일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셋이 무관해 보이지만 동맹과 시장 그리고 공급망이 모두 전략 경쟁의 언어로 재편되어 있다는 점에서 하나를 연결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청구서가 있어요. 우리 동맹은 이제 더 이상 무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청구서가 붙습니다. 숫자라고 보겠는데 왼쪽은 에너지입니다. 한국은 화석연료를 거의 전략 수급에 의존하고 원유 70%를 호르무즈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중동의 군사력은 단순한 유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조업의 비용 구조인지, 즉 우리 20대 청년들이 앞으로 어떠한 세상을 살아갈지는요, 이 제조업 비용이 더 부과되었습니다. 오른쪽은 경제입니다. 미국의 관세 때문입니다. 자동차 상호관세 15%,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 그리고 GDP 3.5%를 국방 비중이 미국에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미 관계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투자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럼 우리 청년들이 취업할 우리 경제의 활성화가 줄어드는 건 아시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세계 가운데 가장 깊고 구조적인 것이 군사 전략 연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잠수사 문제 하나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구조의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의 전략 우선순위가 대북업체에서 대중경제로 이동했습니다. 정책 차원에서 바로 그 이동을 한미동맹 협력이라는 이름이 간판으로 붙였습니다. 주한미군을 전략적 유연성으로 대중경제 자산으로 전환했고, 우리 한국군의 역할 확대와 국방 대칭에 그리고 핵잠수의 능력 증강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과 위험의 차원에서 우리는 어쩌면 선택하지 않은 이중 분쟁, 이를테면 대만 유사사 때에 어떻게 연류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야 합니다. 그게요, 2026년이 아닐지언정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2036년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연료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는 공짜가 아닙니다. 더 단단한 안보 보장을 위해 치르는 대가라고 우리 국제정치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6년 우리는 연료의 비용을 전부 치르면서 다른 이해 불안은 조금 더 덜지 못했습니다. 우리 언어 체계에서 관성적으로 이야기했던 한미동맹 그만만 불러주셔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보십시오. 우리 언론 기상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전문가 집단들은 미중 정상회담 때 북한 문제가 나올 거야,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어라고 하는 희망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후순위를 밀렸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국가를 헌법화한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우리의 전략 환경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보통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우리 안보 전문가 집단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자주 오해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은 탈동맹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근거리 외교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이란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핵심 이익이 걸리는 사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입니다. 첫째,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결정의 자율성, 원치 않는 일에 끌려가지 않는 거부의 자율성, 그리고 셋째, 한 곳에 묵히지 않도록 대안을 갖는 수단의 자율성입니다. 전략적 자율성은 동맹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억지의 바닥으로 깔되 그 위에서 선택의 자유와 거부의 능력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6가지 전력을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와 경제입니다. 핵심은 의존을 분산하고 연료를 지렛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에너지를 통상이 아니라 안보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중동 외교를 주변 4대 강국 외교만큼 격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 연료를 협상력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투자 패키지를 반도체, 조선, 배터리, 원전 방산 등
산업별로 분해하고 규모가 아니라 국내 산업과 고용 효과로 평가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에만 투자하는 것이, 그래서 한미 동맹이 좋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방 소멸하나 양극화나 청년 실업화로 이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정부에게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외교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대미를 중심으로 하게 해야 되겠지만 중국, 일본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EU, 그리고 아프리카, 중남미 외교도 훨씬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의존처가 하나뿐일 텐데 우리는 의존처가 하나라면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안을 가질 때 비로소 자율성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이중 분쟁 연루를 막는 방향으로 동맹 현대화를 관리해야 됩니다. 동맹의 임무를 한반도 안정과 방어로 그리고 대북 억제로 명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략적 유효성의 자동 확대와 역의 임무 연동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군사와 평화입니다. 전시 작전권을 환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호받는 동맹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지는 동맹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조건 충족을 앞당겨 우리 일정으로 추진하되 분명히 이는 차근차근 해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북 전략을 공존 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아픕니다. 두 국가를 승인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변화한 전략 환경을 직시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분단 형식을 관리하되 대북 문제 혹은 남북 관계를 보다 롱게임, 장기전의 관점에서 우리 대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를 더 내야 돼? 얼마를 더 지불해야 돼? 이 문제를 무엇과 맞바꿀 수 있어? 거래의 질문. 그리고 어떤 능력을 얻어야 돼? 라는 질문을 그 능력을 어떤 전략적 목적으로 쓸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야 중국이야 누구 편에 서야 돼? 라는 질문을 어떤 의존을 지우고 어떤 위험을 관리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명분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국익의 계산입니다. 구호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충성 경쟁이 아니라 우리의 협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설적이게 연류가 가장 깊어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자율성을 지금 우리 내부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존은 사실 저는 걱정하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2026년도 우리가 설계해야 될 시대는 2030년, 2040년을 살아야 할 지금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